네, 안녕하세요. 서동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 실험으로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하지정맥류 시술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어떤 원리로 그리고 어떤 걸 해야 될지 좀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지정맥류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시술들을 설명드리는데요.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는 예전부터 있었던 이제 고전적 방식인데 실제 피부에다가 상처를 내서 혈관을 묶어서 이렇게 긁어내는 혈관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혈관 내 시술들을 하게 되는데요. 혈관 내다가 여러 기구들을 넣어서 혈관을 막아주는 시술을 하게 되죠. 그 혈관 내 시술을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요. 첫 번째는 열을 이용해서 혈관 내벽에 손상을 줘서 혈관을 태워주는 시술을 하고요. 또 하나는 혈관 내에다가 접착제를 이용해서 혈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시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시술들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우리 몸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열을 이용해서 혈관을 소작하는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표적인 시술이 바로 레이저와 고주파예요. 레이저랑 고주파는 약 한 20년 전부터 초창기부터 하지정맥류 시술로 많이 시술을 했던 방법 중에 하나고요. 약간 열 온도나 방식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는요, 1940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1940이라는 게 레이저 파장을 말하게 되거든요. 예전에 레이저 파장은 이것보다 더 짧은 파장들을 썼어요. 멍도 잘 들고 그리고 통증도 좀 심했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어서 단점들을 개선한 게 1940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40 레이저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고주파 장비로 이 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레이저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레이저를 먼저 저희가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보면 레이저 빛이 나와요. 이렇게 레이저 빛이 이렇게 나오게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에너지를 주게 되면 여기서 열 에너지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혈관 내를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1000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주변에 조직에 손상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숙련자가 해야 되는 시술 방법도 이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레이저가 어떤 에너지를 보이는지 제가 한번 실험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꺼즈에다가 한번 대볼게요. 이 에너지가 보면 이렇게 보이죠. 1000도 이상의 열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에너지를 이렇게 해서 태워볼게요. 여기 보시면 연기도 나죠. 이렇게 타는 게, 이렇게 탄 게 보이시죠? 이렇게 타는 게 혈관 레이저가 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혈관이라고 가정을 하면 혈관 내에 이런 혈액들이, 혈장들이 이렇게 끓어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어오르고 이러면 혈관 내벽에 손상이 생기게 되고요. 실제 저희가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되면 이 주변에 이런 기포들이 생기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기포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이게 에너지가 잘 전달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레이저라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제가 또 하나 한천도 준비했어요. 한천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주변에 이렇게 끓는 게 보이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에너지 나오는 거? 에너지가 지금 100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빛이, 그래서 어떤 모양을 좀 보일지 좀 설명드리려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조금 유사한 부분이 아마 이 대지일 거예요. 근육 바로 위층에 일반적으로는 혈관, 정맥혈관이 존재하거든요. 지방 아래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가정해서 혈관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레이저가 정말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레이저 파이버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라 상처가 거의 안 생긴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실제 여기에 레이저가 들어갔을 때 이런 모양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잘 잡혔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끓는 거 보이시죠? 실제 고기가 익는 거예요. 고기가 익는 온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 혈관 주변에 마취를 해야지
주변 신경이나 조직 손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연기가 많이 나는 이유가 특히나 이 지방 주변이어서 그래요. 지방이기 때문에 기름이 타면서 연기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 몸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죠. 여기 보시면 이 안쪽에 이렇게 혈관이 태워진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혈관 내에 열이 가해지면서 혈관을 태워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고주파인데요. 고주파는 이 레이저 장비와 좀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있어요. 레이저는 이 카테터 끝에서 빛이 나오면서 에너지를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주파 에너지는 팁이 있어요. 코일링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열 에너지가 나오는 부분이라 이 팁만큼 혈관에 넣어서 열을 주고 다시 이만큼 빼서 다시 열을 주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죠. 고주파는 에너지 자체가 120도 정도예요. 레이저보다는 열 에너지가 덜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고주파의 가장 큰 장점이 레이저보다는 통증이 적다, 시술 후에 멍도 덜 든다 라는 게 장점이었는데요. 실제로 사실 이 1940 레이저가 나온 이후로는 시술 후에 이 부작용의 정도는 큰 차이는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너지를 주기 시작하면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에너지를 주게 되죠. 지금 보면 크게 변화는 없죠. 끌어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고주파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불편해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제 환천에다가 아까도 했잖아요. 한번 해서 보죠. 이렇게 해서 아까는 레이저는 제가 이렇게 풀백 하면서 천천히 빼야 됐었는데 일정 부분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고정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시술자는 뭐 어떤 측면에서는 좀 편한 부분도 있죠. 이렇게 하고 다시 요만큼 빼주고, 한천이나 물에서 실험했을 때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안 보이는데 실제 그러면 통상겹 사이에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수작 시작. 수작 종료. 했을 때 안쪽을 봤는데 보면 약간 지금 따뜻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변화가 보이는 거라 고주파가 열 에너지가 덜 들어가서 부작용이 좀 적기도 하지만 그만큼 통증은 좀 덜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열을 이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베나실이라고 하는 의료용 접착제거든요. 의료용 접착제는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장 큰 장점이 열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술 시나 시술 후에 통증이 적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근래에 많이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용액 한 앰플이 실제로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가는 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혈관 내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가정을 해서 실험을 해드리면요, 이렇게 조금씩 제가 0.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외부에서 이렇게 압력을 줍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딱 붙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아마 시술 받아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수도 있겠지만 뭔가 계속 손으로 계속 누르더라, 왔다 갔다 누르더라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접착제가 이제 혈관을 타고 다른 심장이나 다른 데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눌러줘야 돼요. 안 눌러주면 이런 용액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실제 물컵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접착제가 나오면 이런 몽우리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몽우리들이 나와서 지금 방울방울 져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혈관 내에서 이렇게 굳지 않고 응고되기 전에 날아간다 그러면 폐동맥이나 이런 것들을 맞게 돼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접착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거를 다시 수술로 원상복귀 시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혈관 전문가에게 시술을 맡기셔야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네, 오늘은 실제적으로 하지정맥류 있을 때 어떤 시술을 하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실험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고민도 하시고 궁금도 하실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저희가 여러 시술들은 있는데 이 시술들 자체가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혹은 우리 몸에 이물질을 넣어서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는 혈관 클리닉에서 시술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술을 보시고 궁금증 많이 해소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러시면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